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다 돼갑니다. 임시주택에 입주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이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영월 한반도 습지를 두고 장마철 범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봤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내 주요 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 시민정보를 표방하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강화로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직장인이 줄어 자영업자들은 울상이고 대리운전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일 낮 최고 기온이 춘천과 원주 31도, 강릉 29도 등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일부터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춘천과 원주, 홍천 등 영서 지역은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다 돼갑니다. 아직 주택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지만 다행히 임시주택이 설치되면서 이재민들이 하나둘 입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후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던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노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일대를 초토화시켰던 강원 산불. 이 불로 고성에서만 주택 48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고 속초까지 포함하면 주택 약 520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 1,2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3달 가까이 대피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다행히 고성 지역 8개 마을에 임시주택이 설치되면서 주민들도 속속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약 3달 만에 갖게 된 개인 공간. 7평 남짓한 임시주택 내부에는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한 전기요와 에어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들도 갖춰졌습니다. 복적복적했어. 뭐 왔다 가고 뭐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뭐 지금 편한 게 뭐 나 혼자 밥해 먹고 자니까는 그냥 편안하지. 임시대피소와 각종 연수원을 전전하던 고달픈 이재민 생활도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겁니다. 그냥 예민해지니까 뭐라 그래도 서로 승질이 팍팍 나지고 그리고 내 집이라고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기치 못했던 재난에 기약 없이 미뤄왔던 병원 치료도 이제서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정에서 피란을 하는 동안에 수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한대. 그래서 눈 수시를 못하고. 은퇴 후 고성으로 귀촌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한 주민도 산불의 악몽에서 벗어나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도 많이 돌았죠. 하지만 우선 1년 동안은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새로 집을 짓기 전까지 1년 동안 생활하는 임시주택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이재민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람사르 습지는 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습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등이 있고 강원도 영월에는 한반도 습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습지에서 때 아닌 장마철 범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영월 주천강과 평창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한반도 습지입니다. 풍부한 하천 생태 공간과 우수한 자연경관 그리고 높은 생물 다양성 때문에 2015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최근 이 람사르 습지 등록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일이 이장인 이동철 씨. 나무와 풀이 우거진 습지를 볼 때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영월 한반도 습지는 북쪽에서 주천강이, 동쪽에서 평창강이 만나 서강으로 흘러가는 입구에 조성돼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생물의 보고가 됐지만 퇴적물이 쌓여 홍수 때 수위가 높아지면 습지를 넘어 인근 농경지까지 범람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습지가 지정되고 지금까지 나무가 너무나 많이 우거 찼어요. 아주 너무 우거 찼고 이제는 뭐 폐다이아 수치를바가 떠내려가도 다 걸릴 정도로 찼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뭐 올라오게 되면 뭐 진짜 편하게 잠자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남사르 습지 등록 이후 큰 비가 오지 않아 토사는 점점 쌓이고 있고 주민들은 장마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월 한반도 습지에서는 이렇게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습지 바로 옆에 있는 이 농경지를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습지가 등록된 이후 야생동물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농경지 피해도 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막고 장마철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수목 제거와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영월군은 지난 5월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천 준설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쉽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잡목은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한반도 습지 내 제거가 가능한 수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목 500여 그루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 영월군에서는 현재 예산이 수용되는 대로 우선 1차 수목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최대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뭐 원하시는 그 홍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없도록. 빠르면 이달 말이나 돼야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상황. 올해 여름은 장마에 게릴라성 호우까지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보다 조속히 대비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도내 유일이자 국내 대표적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겨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30점 만점을 받았지만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서는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회계 부문 등 14건을 지적받아 감점 요인이 많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민사고는 6개 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79.77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넘겼고 오는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이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학교 급식과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8%가량이 찬성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일까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서 파업 대회를 이어갑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과 급식 대용품 구매, 수업 단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는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내 주요 기초단체장들의 지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수 시장이 다시 한번 시민의 정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 담당관과 시민주권위원회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상시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 시장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의 고여는 건물이나 도로 사업처럼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분명 우리 도시와 시정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 30만 도시 조성 등 주요 수건 사업에 대한 달력이 좀처럼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산과 강, 지역 대학을 연계한 자체 자원을 활용해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문화특별시를 비롯한 청정환경도시 조성 등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시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강요받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춘천, 내가 만들어가는 도시, 그런 도시이기를 바라는 거죠. 민선 7기 춘천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역시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지난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오는 3일 예정된 항소심과 이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시대 출범 이후 최초의 진보 성향의 비행정가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조명을 받은 민선 7기 춘천시.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의 성과로 나타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맞춤형 대입 지원을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가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강원학생지원센터는 자료 분석팀과 개발팀, 3학년 부장협의회, 상담 연수 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지역 지원 패턴 분석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 동남권 개발을 위한 학곡지구 개발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시와 주식회사 춘천학곡지구 도시개발은 전체 부지 약 32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12만 제곱미터, 상업용지 8천여 제곱미터,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14만 제곱미터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업 주체와 개발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림건설과 하나건설, 영무토건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공공업무용지는 연말까지 입주할 공공기관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반시설은 공원과 학교, 유수지 등을,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시설용지는 내년 중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일출 명소인 동해안 추암해변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가 설치됐습니다. 동해시는 추암해변의 길이 72m, 폭 2.5m 크기의 출렁다리를 1년 만에 완공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고강도 철선 케이블을 사용해 성인 670명 이상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출렁다리 개장과 함께 추암해변 일대를 감상할 수 있는 250m 길이의 해안 산책로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했죠.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껴서일까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직장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어드는 손님으로 울상이지만 대리운전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전병주 기자입니다. 저녁 9시 안동시 옥동의 술집 거리입니다. 손님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가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직장인들도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늦게까지도 평소에 좀 술을 먹는 편이었었는데 이제 좀 다음 날 운전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숙취 운전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10시 전에는 좀 술자리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또 숙취 운전에 또 무리가 없으니까.
일찍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은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시행 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완전 체감하죠. 너무 손님이 한 근래 그 시행되고부터 거의 한 50% 이상은 안 오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일찍 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고 더 웃긴 거는 그 전날 선수되면 버스 아침 5시 8개면은 길이 그렇죠. 운전하고 안 되니까 아침에도 대리해주면 그리고 초미 대리문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지.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50여 명. 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강원대병원 등 도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대병원과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은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기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지난해보다도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적한 도내 국립대병원 채용 비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원주와 태백, 홍천 등 도내 7개 시군 일대에서 2019년 화랑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실제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와 대침투 작전, 국가 군사 중요시설 방호 작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6사단은 훈련 기간 중 많은 병력과 장비가 이동할 예정이고 일부 도로에서는 검문소가 운용돼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구군이 민선 7기 새 브랜드 양구로부터를 개발하고 1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보인 브랜드 양구로부터는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캘리그라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또 민선 7기 양구 군정 구호인 다 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향해 가면 문화와 예술,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구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았습니다. 양구군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도 개국하고 군사도시로 기억되는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1시 50분쯤 강릉시 견소동 강릉항에 정박 중이던 14톤급 규모의 예인선이 침몰하고 193톤급의 바지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인선에 승선해 있던 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정과 경비함정, 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선박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해경은 침수된 바지선 주변으로 오일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동해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침몰 예인선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화요일 우리도 저녁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는데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 또한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 19도, 속초 20도, 강릉 21도 등으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강릉 31도, 홍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우리도 저녁 비 소식 없습니다. 다만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주 후반으로 갈수록 33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겠고 아침과 낮 모두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맞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